안녕하세요. 우리 69년생 닭띠 여러분, 2025년 양력 6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9년생 닭띠 분들의 성격과 6월의 흐름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또렷하고 똑부러지는 인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분명하고 행동도 단호한 편이라서 주변에서는 결단력 있고 깔끔한 성격이라고들 하죠. 실제로도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복잡한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서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실전형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강한 척, 무심한 척, 툭툭 내뱉는 듯해도 사실 속으로는 수백 번 생각하고 수천 가지를 고민해온 분들이 많죠. 책임감이 크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적부터도 그런 기질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심을 잡거나 너만 믿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장남장녀가 아니더라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가 들면서는 그게 더욱 강화되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보다는 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오셨죠. 이런 내면적인 강인함과 동시에 닭띠의 기본 기운에는 예민함과 완벽주의도 숨어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의 뉘앙스, 표정의 의미, 타인의 반응 속 기류까지 아주 세밀하게 감지하는 섬세한 촉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도 깊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상사와 동료들의 기분을 먼저 읽고 움직이는 말하자면 공기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민해질수록 스스로가 피로감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정을 캐치하다 보니 상처도 남보다 더 쉽게 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잘 털어놓지도 않아요. 이미 나는 단단해야 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남에게 부담을 주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세요. 오히려 남이 의지할 때 자신이 더 빛나는 존재라고 느끼는 분들이죠. 그래서 누가 고민을 얘기하면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주변에서는 늘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관계가 반복되곤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문제는 묻어둡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걸 풀기 위해 혼자 노력하고 말없이 끙끙 앓으시죠.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내 가족이 편하면, 내 동료가 괜찮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성숙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6월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한 달입니다. 뭔가를 빠르게 결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귀에 들어오는 시기인데 그 안에 꽤 괜찮은 기회와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흐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을 차분히 잡고 가는 분들에겐 기회도 적지 않게 따라오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이제 건강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들어 몸 이곳저곳에서 신호가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엔 잠깐 쉬면 괜찮았던 통증이 이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면 그건 몸이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특히 6월에는 목과 어깨, 그리고 위장이 집중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과 어깨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앉은 자세로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은 좀 뻐근한 정도지만 방치하면 목 디스크나 회전근개 손상 같은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하루에 몇 번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위아래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보세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어도 꾸준한 소소한 습관이 지금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소화기계통, 특히 위장 쪽이 약해지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아침을 거르거나 자극적인 음식, 혹은 늦은 시간 야식 섭취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해요. 평소엔 잘 먹던 음식도 6월에는 갑자기 탈이 나거나 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익숙한 음식이라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따뜻한 죽이나 미음, 생강차 같은 속 편한 음식을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날짜 체크 들어갈게요. 6월 중에서 몸이 가장 예민해질 수 있는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4일, 10일, 19일, 27일입니다. 이 날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나 과로성 일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한 날은 6월 9일, 13일, 23일, 30일이에요. 이날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검진,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69년생 닭띠분들은 참는 힘이 강한 편이라 몸이 아파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 6월엔 참기보다는 작은 이상이라도 이제는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놓치면 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고, 지금 챙기면 남은 하반기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대인관계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월의 대인관계 흐름은 평소보다 감정의 증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마음 안에 정이 많고 사람을 챙기는데 진심이신 분들이지만 이번 6월에는 그 진심이 조금은 벽을 만나거나 오해로 비춰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내 속마음과 다르게 의사 전달이 어긋나거나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서운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6월에는 말을 줄이는 것보다 한 번 더 설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작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정에서도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기 쉬운 달이에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는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 말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한 번만 더 다정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자녀든 배우자든 동료든 지금은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말을 거는 용기가 복이 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함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두시고 너무 빨리 단정 짓는 말이나 행동은 잠시 멈춰보시면 좋아요. 이번 6월 인간관계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날짜는 6월 3일, 10일, 18일,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트러블로 번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나 결정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길한 날짜는 6월 5일, 14일, 20일, 28일이에요. 이 시기에는 미뤄뒀던 만남을 가지거나 중요한 대화를 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운이 깃들어 있어요. 궁합상으로 봤을 때 6월 한 달, 69년생 닭띠와 가장 잘 맞는 띠는 소띠와 뱀띠입니다. 이 두 띠와는 생각의 결이 잘 맞고 대화만 나눠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흐름이 있으니 중요한 일정을 잡을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반면 조금은 신중해야 할 띠는 토끼띠와 개띠입니다. 너무 가까워지기보다는 각자의 선을 존중해주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거리를 두기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9년생 닭띠분들은 이번 6월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주변을 챙기되 나 자신도 챙기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진심을 꺼내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동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내 손으로 삶을 읽어오셨고, 그래서 그런지 이동이라는 주제만 나와도 마음속에서 약간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뭘 또 옮기냐, 그냥 이대로가 낫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2025년 6월은 그런 멈춤보다는 부드러운 이동, 또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6월은 큰 변동은 피하되 유연한 움직임은 길하다는 기운이 흐릅니다. 가게 자리, 사무실, 창고 혹은 집의 구조나 방 위치 등을 바꾸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피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가구 이동이나 방향만 바꿔줘도 막혔던 흐름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번 6월엔 내가 손을 대면 일이 술술 풀린다는 운이 있어서 집안에 오래 방치된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입구 쪽 기운 정리만 잘해도 이동운이 반응하는 흐름이에요. 만약 진짜 이사나 이동, 혹은 사업장 변경 같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기와 방향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6월에는 서쪽과 남서쪽 방향으로의 이동은 충돌 기운이 강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 북동쪽과 동쪽 방향은 매우 좋은 흐름이 들어오고 있으니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거기에 관련된 장소, 사람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동쪽 지역에 거주 중이라 그 근처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사 자체가 기운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매장을 동쪽 라인에 두고 싶으셨다면 지금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 좋은 달이에요. 이사나 이전뿐만 아니라 짧은 여행도 아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이번 6월은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의 이동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마음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산, 계곡, 숲길 또는 맑은 강이 흐르는 마을처럼요. 꼭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반나절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맑아지고 답답했던 감정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의 날짜는 6월 6일, 15일, 24일, 28일입니다. 이런 날은 마음이 평온하고 내가 결정한 방향에 확신을 가지기 쉬워요. 이사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날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6월 2일, 11일, 20일, 29일은 피하셔야 할 날짜로 복잡한 일정을 잡거나 계약서를 쓰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이번 6월 이동의 핵심은 큰 이동보다는 작은 정리입니다. 삶을 확 뒤집는 이동보다는 내 공간, 내 마음, 내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으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실 방향을 동향으로 살짝 돌려주거나 오래된 신발장 정리를 하는 것도 이달의 이동운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69년생 닭띠분들께 6월은 움직일수록 기운이 열리고 정리할수록 복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너무 큰 결심을 부담스러워 마시고 작고 확실한 변화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는 당차고 똑 부러진 성격이지만 속은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우신 분들이 많아요.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도 길게 하시죠. 재물에 있어서도 이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누구보다 알뜰하게 잘 아끼시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데요. 어디에 써야 할까? 이 시기에 써도 괜찮을까? 늘 손익을 저울질하듯 따져보시곤 해요. 이번 6월에는 그 신중한 성격이 아주 잘 작용하는 달입니다. 무리하게 돈이 나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양날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즉,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달의 재물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조심하셔야 할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6월은 투자나 돈을 빌려주는 일 또는 보증 서는 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향후 금전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닭띠분들 특유의 정의감과 의리 때문에 거절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번 6월만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선의의 거절을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부업 또는 사이드 수입의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작은 사업이나 온라인 판매 또는 재능을 활용한 소규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중순 이후로 좋은 기회를 마주하실 수 있어요. 금전운의 흐름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차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보단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는 것, 이게 이번 6월의 핵심이에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팔까 살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이번 6월은 특히 6월 8일, 14일, 27일은 금전과 관련해 문서운이 강해지는 날로 계약서 검토나 자료를 정리하기에 좋아요. 반대로 6월 5일, 12일, 22일은 착오나 혼선이 생기기 쉬우니 중요한 결정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한 가지, 69년생 닭띠분들 중에는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은퇴 후 창업이나 작게 가게를 열어보려는 분들 말이죠. 이번 6월은 시작하기엔 좋지만 크게 확장하긴 이르다는 흐름입니다. 즉, 소규모 창업이나 준비 단계로는 매우 좋고 본격적인 실행은 7월에서 8월의 기운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국어 수공예, 오프라인 마켓 같은 정성스러운 방식의 수입처가 이번 6월 기운과 잘 맞습니다. 닭띠분들 특유의 꼼꼼함과 깐깐함이 상품의 퀄리티를 높여주기 때문에 작지만 단단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돈을 모으는 데에도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번 6월에는 생활비 안에서 재테크하기, 즉 기존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저축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특히 보험, 통신요금, 카드 혜택 같은 생활형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면 작은 새어나가는 돈이 막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6월 로또 당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69년생 닭띠분들에게 6월은 기대해 볼 만한 기운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것, 쉽게 말해서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과하게 믿는 것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재미로 접근하실 때 오히려 운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닭띠분들은 원래 눈썰미가 좋고 직감이 예리한 편이에요.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번호나 말 한마디에서도 이거 느낌 있는데? 하고 캐치해내는 감각이 탁월하시죠. 이번 6월에는 그 감각이 더욱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꿈에서 본 장면, 우연히 마주친 숫자 하나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숫자를 골라야 할까요? 사실 69년생 닭띠분들에게 6월엔 홀수보다 짝수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4, 6, 24, 30, 36, 40번 계열이 이번 6월과 에너지가 잘 맞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자동이 나을까요? 수동이 나을까요? 이번 6월의 흐름을 보자면 반자동, 즉 내가 마음에 드는 숫자 몇 개를 고르고 나머지를 기계에 맡기는 방식이 닭띠분들께 가장 잘 맞습니다. 감각과 흐름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또 하나, 69년생 닭띠분들은 운세적으로 보면 금의 기운과 궁합이 좋습니다. 6월엔 금기운이 살짝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권을 구매하실 때 고동색이나 크림색 계열의 소품을 함께 지니고 구매하는 행동이 기운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크림색 손수건이나 고동색 카드 지갑, 아주 좋습니다. 6월 로또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무리하게 집착하기보단 즐기며 참여하는 자세가 행운을 부릅니다. 둘째, 본인의 감각과 직감을 믿으시되 반자동 구매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셋째, 숫자는 짝수 중심으로 응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무슨 로또야라는 생각.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나이와 상관없고 운은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찾아옵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6월에는 너무 기대도 너무 실망도 마시고 그저 가볍게 참여해보세요. 어떤 숫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그건 또 하나의 재미와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69년생 닭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6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6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6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색이래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69년생 분들의 사주 흐름과 6월 음양호행의 기운을 맞춰서 뽑은 조합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6월에는 69년생 닭띠분들에게 금의 기운을 보완해줄 흙의 기운이 중요해져요. 이럴 땐 고동색, 크림색, 연한 베이지 같은 부드러운 흑색 계열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색이 들어간 상의나 스카프 하나로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 강렬한 빨강이나 쨍한 주황색은 이번 6월엔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6월 69년생 닭띠분들에게 유난히 잘 맞는 소품은 금속 테두리가 있는 지갑입니다. 지갑 자체가 새 것이면 더 좋고 오래된 지갑이라면 속에 흰색 종이를 한 장 넣어서 은기를 정리해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하나, 반지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 중 은색 계열이 여러분에게 자꾸 손이 가고 자꾸 눈에 들어온다 싶으면 그건 기운이 잘 맞는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착용해 보시는 것도 재물운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팁이지만 6월의 문서나 종이, 영수증 같은 걸 정리만 해도 금전운이 따르는 흐름도 있습니다. 괜히 잡다하게 쌓여있는 서류나 명세표, 오래된 영수증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운도 정돈되고 돈의 흐름도 깔끔하게 잡힐 수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운을 부르는 색은 크림색, 고동색, 베이지. 추천 소품은 금속 테두리 지갑, 은색 프레임의 반지나 팔찌, 흰색 종이 한 장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6월 되세요. 감사합니다.